1980년대 250만 명에 이르던 전북의 인구는 2022년 17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비해서도 10만 명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은 모든 지자체의 핵심 사업일 뿐만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귀농귀촌을 활성화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 한 해 평균 14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고장 남원으로 귀농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함께 서울에서 전북 남원으로 귀농했어요. 귀농하면서 맞아서 귀시 예요. 화병 났습니다. 네, 우울증도 왔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귀농 귀촌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서울과 김포 등에서 살다가 남원으로 귀농 귀촌한 김유진 씨를 비롯한 청년들은 벌써 수년째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귀농의 꿈을 안고 남원으로 온 지 7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빚은 수억으로 늘었고 수없이 많은 고소 고발에 시달리다가 지난 9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2016년 여름 자연 속 귀농 귀촌의 삶을 꿈꾸던 청년 6명이 남원을 찾았습니다. 청년들은 전국을 돌며 귀농 귀촌할 장소를 찾던 중 지리산을 품은 아름다운 남원의 자연에 반해 이곳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펼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낯선 땅 남원에서 귀농 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남원시청을 찾았습니다. 귀농 귀촌을 하고 싶다는 청년들에게 남원시청 담당 공무원은 귀농 귀촌 센터장을 만나보라고 소개합니다. 농정과에 가서 우리는 인성학교를 하려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그 계장이 나와서 귀농 귀촌 담당자이자 인성학교 담당이 출장을 가 있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본인의 명함도 주고요. 그러더니 바로 서울에 그 방배동에 그 전북 귀농 귀촌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출장 나간 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가 전북 귀농 귀촌 지원센터를 찾은 청년들. 이곳에서 남원시청 담당 공무원이 소개해준 귀농 귀촌 센터장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청년들은 그에게 인성학교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청년들 기다려왔다고 몇 명이 지금 남원시청에서 우리에 대해서 다 일임 받았다고 저희가 원하는 인성학교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 귀농 귀촌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하고자 했던 농어촌 인성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농어촌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며칠 후 남원시에서 다시 만난 귀농 귀촌 센터장 A씨는 청년들을 데리고 남원시청을 방문해 각 부서를 돌았다고 합니다. 저희를 시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각 과마다 가서 인사를 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좀 높은 공무원들이 그 씨한테 이렇게 폴더 인사를 하는 걸 보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귀농 귀촌 센터장 A씨는 청년들에게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사고 집을 지어야 한다며 남원시 200면의 토지를 소개합니다. 토지 구입 대금은 귀농 귀촌 관련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A씨의 말을 듣고 3.3제곱미터당 24만 원에 2,698제곱미터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남원시를 처음 방문한 지 불과 10여일 만의 일입니다. 토지 이외에 건물 또한 귀농 귀촌 센터장 A씨의 소개로 건축업자 B씨에게 맡겼는데 이 B씨는 토지의 전 소유자였습니다. 건축비 2억 원도 귀농 귀촌 관련 대출을 받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진행되던 중 청년들은 이곳에 인성학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원시청에서 B씨는 일단 공무원이 아니어서 인성학교를 차려줄 권한이 없고
지금 200면의 터를 잡았는데 200면은 씨가 이미 인성학교를 하고 있으며 그 권역당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서 200면에서는 더 이상 인성학교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농어촌 인성학교는 권역당 한 곳만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이 토지를 구입한 곳에는 이미 인성학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인성학교의 대표가 바로 귀농귀촌 센터장 A씨이고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가 공무원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청년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남원시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냥 그 참고사항만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와 있는 것만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외의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질의드린 것들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답변을 그럼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남원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에 있는 입장문을 참고하라고 하며 어떤 취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남원시에서는 청년들의 피해 호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남원시 귀농귀촌 담당은 청년들에게 귀농귀촌 협의회장을 안내했을 뿐 그를 귀농귀촌 담당자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귀농귀촌 센터장 A씨는 어떤 인물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사업도 하고 호텔마을도 하고 여기 또 번역사업도 하고 그랬죠. 했죠. 잘했어요. 그럼 그대로 번역사업을 또 같이 했죠. 도왔어. 저는. 사람 솜씨로 괜찮아. 이 문제에 대해 A씨는 어떤 입장인지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씨 전화번호 맞나요? 저기 교육 시장에 있네요. 다음에 통화할게요.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농어촌 인성학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귀농을 하게 되면 인성학교, 체험마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인성학교를 알아보았더니 저희가 하고 싶던 그런 생명의 귀함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함께 인성학교를 해보자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남원시청과 A씨 그리고 청년들의 주장을 확인하던 중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제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쨌거나 그게 사실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고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망설여지죠. 제보자는 통화를 하며 매우 조심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있을 때 여쭤본 자리가 지구인이랑 선생님이 세 분이 계실 때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 아리원에서요. 인성학교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개를. 근데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청년들이 인성학교를 하고 싶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제3자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보자 본인도 청년들과 인성학교를 하고 싶다는 말을 나누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저 혼자서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귀농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내려갔었던 사람이고요. 네네. 그분들이 인성학교 한다고 그래서 그럼 나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더 좋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구입한 토지는 당시 등기부 등본상에는 답, 즉 논이었는데 매매 계약서에는 대지로 적혀 있었고 분할되어 있지 않은 땅이 분할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작성한 계약서는 제가 문방구 계약서처럼 아무 내용도 없어서 이런 계약서를 해가지고는 사실 권리를 보장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는 의미가 없죠 사실. 그냥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백지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런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본인이 무조건 매수인이 나 몰랐습니다라고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계약 자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귀농귀촌 관련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남원시청에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과해야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청년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를 주고서 저희한테 어떤 읽어볼 시간조차 주지 않고 빨리 사인하라고, 네, 여기에다가 사인하고 뭐 이름 적고 그렇게 하라고 엄청 독촉하듯이, 네네, 독촉하듯이 시간이 없다. 지금 빨리 해야 한다. A씨가 서류 뭉치를 가져와 무슨 서류인지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서명을 하게 했고 청년들은 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 사인도 하고 인감 증명서도 떼주고 했던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X가 공무원인 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X가 저희한테 인간증명서, 그다음에 도장, 그다음에 등초본 여러 장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한테 다 내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내면은 X가 필요한 일처리를 자기가 한다고. 이렇게 서명이 된 서류는 후에 청년들이 법적 구제 활동을 벌이는 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매입한 토지는 어떤 땅일까? 그 땅의 이력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봤습니다.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지만 2016년까지는 등기부상에 논이었던 땅입니다. 2009년 논이었던 이 땅을 전 귀농귀촌센터장 A씨의 부인이 4천만 원에 매입했고 2014년 12월에 건축업자 B씨에게 6천만 원에 매도합니다. 그리고 건축업자 B씨는 2016년 6월 A씨의 소개로 청년들에게 1억 9천만 원에 매도해 단 1년 반 만에 1억 3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얻게 됩니다. 남원시는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귀농귀촌인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는데요. 2015년부터 시행한 소규모 3터 사업은 도시민을 포함해 5인 이상이 모여 토지를 확보하고 신청할 경우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한도 안에서 남원시가 상하수도 공사와 도로 포장 등 기반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남원시는 2015년 한 해에만 해도 이 사업에 4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전 귀농귀촌센터장 A씨의 부인이 6개월 전에 매도한 이 토지에 A씨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도시민 4명과 함께 소규모 3터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은 하루 만에 남원시에서 통과됩니다. 자신을 대표자로 소규모 3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이 토지를 A씨는 청년들에게 소개해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A씨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것이 청년들이 처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 소규모 3터라고도 자리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기 와서? 나? 예. 저한테요? 예. 그럼요. 그 지구인이 살았던데. 아, 그 자리를요? 예, 그 자리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처음에 거기부터 소개해줬죠. 그래서 딱 봤더니 평당 25만 원에 다, 그러니까 전기, 하수도 그런 걸 다 마련해 주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 가격이 한번 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때는 1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춰주니까. 오동명 씨는 귀농귀촌센터 홍보일을 맡게 되며 A씨를 알게 되었는데 A씨가 자신에게 그 땅을 사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귀농귀촌센터하고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집이 됐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소규모 상태 그 홍보하는 거하고는 참 다르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속을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귀농귀촌을 하겠다며 소규모 3터로 신청하고 남원시에서 기반 공사를 해주었는데 그 땅을 타인에게 매매하려고 하는 것에 큰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소규모 삼터 그 지원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논이었던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물 빠짐이 너무 안 돼갖고 비가 오면 이게 성인 남자 허벅지까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맞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소규모 삼터로 이미 지원이 돼가지고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소규모 삼터가 돼 있다고 해서 너무 그때 진짜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신청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신청을 했고 신청한 사람이 바로 저 X였어요. 2015년 소규모 삼터 지침에 의하면 A씨 등은 2년 이내에 주택 착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청년들은 2017년에 귀농귀촌 센터장 A씨를 사기 혐의로 남원경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원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고 이의 신청했지만 기각됩니다. 청년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겠다며 재정 신청을 했지만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후 남원시청에서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A씨를 고소한 건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남원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시청 담당 공무원은 해당 토지의 매매와 대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미 소규모 삼터 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감사에서 입주자 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청에서 남원시의 소규모 삼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고 그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잘못됐잖아요. 2017년 전라북도의 감사에서는 A씨가 새로운 모집 공고 없이 청년들에게 소규모 삼터에 입주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지역기자로 활동하며 이 문제를 깊이 취재해오고 있는 장훈합 씨는 A씨가 청년들에게 소규모 삼터 토지를 소개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래는 사인 간에 했겠죠. 근데 그 사인 자격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센터장 자격으로 한 거잖아요. 지구인은 센터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거지 사인 받은 게 아니에요. 남원시 자료에 의하면 당시 귀농귀촌 센터를 운영한 것은 귀농귀촌 협의회고 단체의 대표는 모두 A씨였습니다. 귀농귀촌 협의회는 2015년에 도시민 유치 사업으로 1억 7천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으로 6,500만 원, 그리고 2016년엔 각각 6천만 원과 1억 2천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뭐 월급 있든 없든 활동비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경비라고 하는 것은 받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준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직위가 있었잖아요. 센터장이라고 하는. 그럼 준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고 모든 책임은 사실상 남원 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지 않은 의회한테 있는 거고. 2017년 4월 청년들은 남원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남원시장님을 한 달여를 기다려서 면담 신청을 하고 한 달여를 기다려서 만나 뵈었습니다. 남원시장님이 그러니까 저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하시며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기다렸습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3년이 넘도록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청년들은 매입한 토지에 차나무와 유실수 등을 심고 이곳에서 건조, 차, 가공 공장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남원시청에 용도 변경 신청에 허가도 받습니다. 청년들은 차 가공 공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빚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빚을 뭐 안 갚으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빚을 열심히 갚으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아 보려고 그렇게 빚을 또 다시 대출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차 가공 공장용 기계 구입을 위해 남원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통해 대출 관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농협에서 3,600만 원을 대출받아 기계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남원시청의 심사를 거쳐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기계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고철로 변해갔습니다. 식품 가공 공장을 지금 1년여를 하려고 도전을 했는데 계속 안 된다,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 하면서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 여기에 화장품 공장이라도 소규모로 해보자. 그 비누 만드는 공장을 광주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린생활로 바뀌었으니까 그 공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꼭 식품 가공 공장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김유진 씨는 귀농을 준비하며 각종 자격증도 따놓았다고 합니다.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나. 저는 울바. 저는 곰씨입니다. 여러분. 2020년부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튼 오늘 안녕하세요.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바. 저는 곰. 저는 세나입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 남원 불매운동 동영상도 제작합니다. 지구인은 남원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 불매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 간혹 있으십니다. 이 동영상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고 청년들은 말합니다. 남원 불매운동 동영상을 올리고 일주일 만에 남원시청에서 전화로 1년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준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였다며 이를 취소하겠다라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취소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취소되며 식품 가공 공장도 화장품 공장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식품 가공 공장을 허가해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남원시 입장문을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의 제한을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청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에는 원천적으로 차 가공 공장이 불가능했는데 시청은 사업 승인을 하고 기계 구입 대출을 받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허가를 신청한 2019년엔 차 가공 공장 허가가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시청은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청년들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이거 윤활기 하나 남았고, 이제 저 안쪽에 원래 건조기 있었고, 여기 이제 뭐 무슨 컨베이너 벨트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빗 감는 데 쓰고, 지금 이거 하나 남은 상태고요, 여기는.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이제 또 몇 개 남아있는데. 남원시의 이러한 행정 처리로 청년들의 빚은 또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고 유효성을 평가하고 면담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대출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식품 가공 공장 허가가 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솔직히 정말 황당했어요. 아, 진짜 너무하는구나. 우리한테 너무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2020년 청년들은 한 가지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전 귀농귀촌센터장 A씨가 청년들이 작성했다고 하는 멘토 일지를 남원시에 제출하고 수당을 받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멘토 일지를 받아본 청년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씨가 이 서류를 갖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서류였는데, 네, 저희 뭐 연락처, 뭐 이름, 뭐 이런 거, 생년월일 이런 게 다 써여 있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잖아요. A씨는 총 8장의 멘토 일지를 제출하고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은 그중 7장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멘토 일지에 적힌 서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청년들은 처음 A씨를 만났을 때 서명만 하라고 받은 서류 뭉치에 멘토 일지도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름만 쓰고 여기는 안 썼나 봐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아예 모르는 서류인데 청년들은 멘토 일지에 적힌 날짜에 자신들은 남원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했습니다. 이때 제가 해외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해외에 있는 날짜에 멘토 이런 활동을 받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남원시청은 감사를 통해 멘토 일지에 적힌 날짜에 청년들이 남원에 없었음을 확인했지만 이것은 단지 날짜의 오류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두 건이 아닌 10장이 모두 날짜의 오류라는 남원시 입장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입장문에서 법의 판단이 있으면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원시가 고발을 해야 하는 주체인데 고발은 하지 않으면서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감사 후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남원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는지 수당을 환수 조치했는지 남원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원시에서 행정처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청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 남원에 귀농한 김원 씨. 그는 귀농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에서도 이런 거를 좀 귀농귀촌들이 오면 저희도 남원시로 귀촌하러 왔습니다. 그런 주의보도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얘기해주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남원시에도 자기네 시 자체 변호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시에서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같이 맞대응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겠다, 근절을 해야겠다 해서 남원시에서는 저런 짓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적극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가 도장 찍고 네가 해달라고 한 거니까 난 몰라. 죽어도 네가 죽어. 김원 씨도 귀농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셀프 땅을 한번 매입한 게 있어갖고 셀프 민원을 갔는데 남원시 법원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짜증을 내요. 그래서 내가 하도 황당해서 왜요? 그때 법무사 한 통하고 왜 왔냐는 거야. 시골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꾸지람을 줬어요. 내가 셀프로 내가 등기비 아끼려고 내가 그래서 내가 본인이 온 건데 같은 소유주가 땅 주인하고 같이 온 건데 무슨 서류가 필요하니까 그것만 떼다 주세요 하면 되는 거지. 당신이 나보고 왜 법무사를 쓰니 안 쓰니 그런 말을 해. 그래서 남원 시청 왔는데 시청 직원이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럼 자기들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니까 선생님 이것만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하고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편하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무슨 피해가 생기냐면 내가 귀농인지 기촌인지 모르니까 그 땅을 매입하면 50% 감면이 있어요. 취득세에 대해서. 기촌인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제가 1년 지난 다음에 알아서 찾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거를 공지를 안 하잖아요. 반면 같은 남원시 내에서도 똑같은 귀농귀촌 정책으로 성공적인 마을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남원시 운봉읍 화신마을. 이곳은 한때 고령화와 타지 전출로 마을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떠난 사람들이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죽으니까 그때는 죽어서 이제 고향을 찾는 거예요. 이 고향을 뭐 무덤자리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당시 12가구만 남아있던 화신마을에서 이장은 도시민 유치와 함께 남원시에 소규모 삼터 사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여기 한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남원시의 지원으로 기반 시설을 갖추고 마을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업 부지의 설계서부터 건축과 입주까지 이장과 귀농귀촌인들의 철저한 협의와 사전 관리로 단 한 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목공사를 일차적으로 다 하고 이제 그 분양받으신 분들을 또 한테 모아놓고 심지 뽑기를 했어요. 내 일장이 월권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1년 안에 정말 집이 순식간에 막 빨리 올라갔어요.
7년이 지난 지금 이 마을의 주민은 12가구에서 41가구로 늘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제일 많을 때는 초등학생만 16명,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치원생이 한 그 정도. 굉장히 시골 치고는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렇게 늘어나. 그렇죠.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에. 아유, 할머니들이 좀 놀러 나오셔야 되는데. 어머니, 우리 마을 좋아요? 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엄청 좋아요. 사람들도 다 좋잖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예. 이번 주말에 집들이시겠다는 분이고. 화신마을에 귀농한 김동준 씨는 초반엔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구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따로따로 왔는데 한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떤 서로 단합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어르신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가을 되면 뱀사골 이런 쪽으로 이제 단풍도 여행도 시켜드리고 또 이제 대접을 또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또 이런 어떤 효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본받고 배울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최고 1등입니다. 기농촌은 1등입니다. 그래서 상금까지 받으셨어요. 500만 원 그때 이장님이. 진짜 이 이장님 떡소리가 나신 분이에요. 너무 잘하세요. 이 마을의 성공 비결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이장의 사업 추진과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현재는 타 지역에서 방문해 배워갈 정도로 모범적인 소규모 삼터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남원의 인구는 18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는 7만 8천여 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도 1만 명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남원시에서 귀농귀촌을 장려하며 인구 늘리기 정책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입니다. 한편 청년들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희 씨의 부모님에게 휴대폰으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무슨 일 있냐고.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았다. 네, 엄청 화나시고 엄청 놀라시고 엄청 굉장히 놀라셔가지고. 네네. 이은희 씨의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원시청이나 어떤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도 저희 전화번호는 있을지언정 저희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어서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서 전화를 했을까? 제작진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충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은희 씨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은희 씨의 부모님은 당시 전화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을 제작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은희 씨 아버님 되시죠? 어디신데요? 남원인데요. 남원에 내려오셔서 딸 한번 보세요. 지금 불행에 빠져 있고 지금 5대양 사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게 종교적 집단 자살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집단 자살할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다면 이은희 씨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버지께서 녹음하신 파일을 저한테 바로 보내주셨거든요. 그거 듣자마자 저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실장을 만난 적이 있어서 그때 대화를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목소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녹취 파일을 듣고서 바로 감사실장이다. 네, 이렇게 바로 알게 됐어요.
사실 확인을 위해 남원시의 전 감사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작진을 만난 그는 전화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지구인 조직들이 가를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개인정보 비밀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전화 번호는 청년들의 지인을 통해서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희 씨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 김용조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남원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청년들의 귀농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해온 김용조 씨는 남원시청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3월 말에 부시장이 나보고 진상조사는 그 총무국장이 단장으로 할 테니 그 나보고 손 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제가 명퇴 결심을 했거든요. 이거 꽃다발을 뭐. 김용조 씨는 2021년 6월 명예퇴직을 하고 청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남원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트럭에 현수막을 걸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조 씨는 청년들의 귀농인 자격과 이를 승인해준 남원시청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청년들의 귀농인 교육 수료증이 허위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책 자금을 싹 회수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남원시청 농정과에서는 회수도 안 오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김용조 씨는 청년들에게 동영상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억 원 청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2021년) 겨울 청년들이 거주하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로 그동안 모아온 재판 자료 및 휴대폰까지 모든 것이 불에 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이원석 씨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체포영장 발부되면 뭐 바로 가야 되는 건가요? 다음 일정 잡아도 안 돼요. 여기는 유튜브 운영하면서 명예훼손요. 이 범죄자들 모여가고 명예훼손했다는 유튜브 운영하면서 그거했다는 겁니다. 같은 날 충청도의 이은희 씨의 부모님에게도 경찰 3명이 찾아와 딸도 이원석 씨처럼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여자 1명, 남자 2명 오셨어요. 그때 원석 씨. 경찰들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나요? 원석 씨는 그렇게 잡혀가고 이은희하고 그 유진이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 혹시 아느냐, 이은희 여기 왔느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남원 경찰은 이은희 씨의 부모님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일까요? 제작진은 남원 경찰에 이은희 씨의 부모님 주소를 알게 된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남원 경찰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 어떠한 취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모님을 찾아간 이유나 뭐 연락처 주소를 알게 된 경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적법 절차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 사건 관련된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정보는 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비록 경찰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취득하면 이는 위법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그 피의자의 부모님의 연락처와 그 주소는 이렇게 수사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추적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수사 기법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제작진에게 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말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그 근거를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2년여 걸쳐 자신들이 귀농귀촌 과정에서 귀농귀촌 센터장에 의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 귀농귀촌 센터장 A씨는 이 동영상으로 인해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청년들을 고소합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올해 5월 김유진 씨와 이은희 씨는
법원 앞에서 다른 소송건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를 잡아갈 수도 있었던 일인데 재판을 중지시키면서까지 저를 잡아갈 이유가 제가 살인 사건의 용의자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지난 9월 전 귀농귀촌 센터장 A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유진 씨에게는 A씨를 사기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유진 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그를 만나봤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남원에 오기까지는 경찰서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저희 때문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 귀농귀촌시 좀 더 알아보고 주의할 수 있었다. 공무원이 하는 말도 100% 다 믿지 않고 녹취도 하고 꼭 서류로 달라고 해서 받아보고 있다라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사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희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매우 아쉽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청년들의 귀농귀촌 생활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승인 없이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승인 없이 농지 중 일부를 매각했다는 이유로 귀농 창업대출 융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남원시 농정과에서는 청년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토지를 강제 매각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처음에 남원에 내려올 때는 여기서 평생 살고 진짜 잘 되고 싶은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 없이 이제 빚만 남고 전과 늘고 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도 쫓겨나다시피 해서 뜨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 유쾌하지 않죠. 제작진은 이번 취재를 하며 남원시의 여러 행정관청에 사실 확인을 위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나 한 듯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답변은 혹시 내일까지는 괜찮으세요? 서면 답변. 아니요, 서면 답변도 안 하는 거죠. 답변 아예 안 하신다고요? 네. 저희 입장은 지금은 인터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구체적인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남원시청에 다시 한번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계시나요? 회의 들어있어요? 지금 이제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 상황을 아마 지금 상황에서 그 이상은 이제 아마 답변을 못 드리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늘고 도시민이 귀농귀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지역 행정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일자리 그리고 마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역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되겠고요. 귀농귀촌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어떤 정보와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떤 또 서포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남은 길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청년들은 남원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구인들 16년도로 돌아가도 다시 귀촌하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착하게 사시는 분들, 선량하신 분들은 조용히 사시니까 자기 할 일 바쁘시고 하시니까 이제 큰 소리를 내지 못하시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계속해서 욕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언제 한 번은 그냥 갑자기 제 밖에 있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밖에서 모르시는 분이 부르셔가지고 나가보니까 그 남원 시민 그냥 여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도시락 같은 거를 주고 가셨어요. 우시면서. 네, 그런 것도 겪었기 때문에 남원 시민 모두가 네,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와서 그런 남원의 행정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걸 주장하는 거지. 네, 남원 시민 전체한테 그렇게 적대감을 갖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고장이 좋아서 정착해 살고 싶다고 스스로 찾아온 청년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볼 시간입니다.